그래서 이제 그 좋다 그럼 자연 이정희로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혹시 저자 이정희로 모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을 썼대요. 이 책을 다시 시작하는 대화. 책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본인이 대표였던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있잖아요. 해산. 김영환 다이어리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거기 봤더니 헌재 해산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나온 거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전에도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얻은 정보인데 실제 그 일을 겪었던 사람으로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밝혀두고 싶은 몇 가지 지점이 있으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근데 그렇게 바로 훅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얘기해놓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네요. 잘 살고 있겠죠, 뭐.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얼핏 주변 지인한테는 밝히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진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 틀림없이 정치공작의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이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드러나면서 그 전모의 아주 일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업무일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들이 청와대를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그것으로 자신의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집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종북몰이가 바로 그 전모가 그 업무일지에 일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지난번에 김재현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2014년이죠. 2014년 8월 25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서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아로는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했던 것이 이제 기초가 흔들리게 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법무부 TF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마련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연내선고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메모와 함께 통합진보당 판결 연내선고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3심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판결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하고 입장을 맞춘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현재의 재판 절차들이 매우 빠르게 그 바뀐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그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2주년이었죠. 맞아. 네. 맞춰서 한 거예요. 2주년. 네. 2주년 선물. 네. 네. 그런데 19일 이전인 이틀 전에 이제 판결 선고일자가 통보가 됐는데요. 이미 그 날짜에 이틀 전 15일 월요일에 이미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그 김영환 업무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고 4일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미 연내선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얼마 직후에 박한철 소장이 새누리당 의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내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재판관 내부자와 내통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김재현 의원과 함께 들으셨던 것이고요.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일을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입니다. 제가 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전체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보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서 놀란 것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 자신의 정권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해산 이후에 12월 21일자에는 공무원들에게 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등교사 지침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넣겠다. 심지어 초등 교과서에는 내년부터 넣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왔을 텐데요. 제 이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뻔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그 대목이 섬찟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신 시대의 국정 철학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장 핵심적인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이 한국 사회에 쌓여왔던 70년의 분단의 적대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누군가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돼라는 어떤 적대감, 증오, 이것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이런 내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었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탈출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남긴 쌓이고 쌓인 적폐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적은 의석수밖에 네. 없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론회 때 최순실이 그 토론을 보고 미운 거예요. 저는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해서 돈이나 미운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좌파의 씨를 말려야 한다. 네. 그것이 자신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기억은 해산된 것밖에 없잖아요.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산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혹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해산시켜버린 거죠. 그거예요,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뭐 대통령밖에 없는 거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춘이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났던 거예요. 해산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거예요. 아론은 없다고. 응? 내란 음모는 없다고 나왔거든. 기억 안 나죠? 안 나지? 대법원 판결도 역시 항소심 판결과 같이 네. 내란 음모도 없었고 네. 아로도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난 것이 정당해산 판결이 나고 나서 한 달여 뒤였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골 때리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했던 정치적 지향에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자꾸만 통합진보당이 싫어, 이정현 싫어, 앞에 깔고 얘기하는데 상관없는 거야. 너가 싫다고 죽여야 되나? 아니잖아. 자, 근데 하여튼 최순실 때문에 내가 보기엔. 책에 여기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나 봐요,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자연인 이정희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3분을 주셔서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는 모든 어디에 살아가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하는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은 쓰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현실 정치라고 흔히들 뭐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제가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일단 면목이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잘 아마 지금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제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걸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뽑은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니야 속은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속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굉장히 오늘 쉽게 얘기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과 또 함께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선거를 앞두고 온갖 종편들이 종북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댓글 부대가 한 것이 종북몰이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야권연대 파산 역시 종북몰이로 만들어냈죠.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70년 분단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게 색깔론의 색안경을 자신도 모르게 끼게 되는데 이것이 종북몰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은 적들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북으로부터 또는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 라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암암리에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후보가 군복을 한번 입고 나온다고 해도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었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로부터 이제 탈출하려면 이 종북몰이로부터 이제는 끝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에 한마디를 썼고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그때 몰락했던 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진보정치가 스스로 재활들을 못했던 문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큰 책임자이고요. 그 첫 번째는 진보정치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이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꼭 필요해. 어떤 특별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은 꼭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17년 진보정당을 하면서 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있게 진보정당다운 책임을 대안을 내놓고 실행했던가 하는 점에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큰 실망을 드렸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보정치가 다시 한번 존재 의미, 진짜 진보정당은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주권자로서 국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3심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판결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하고 입장을 맞춘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현재의 재판 절차들이 매우 빠르게 그 바뀐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그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강제예산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 그 2주년이었죠, 맞아. 네. 맞춰서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2주년. 네. 2주년 선물. 네. 네. 그런데 19일 이전인 이틀 전에 이제 판결 선고일자가 통보가 됐는데요. 이미 그 날짜에 이틀 전 15일 월요일에
이미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그 김영환 업무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4일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지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미 연내선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얼마 직후에 박한철 소장이 새누리당 의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내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재판관 내부자와 내통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김재현 의원과 함께 들으셨던 것이고요.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일을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입니다. 제가 이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전체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보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서 놀란 것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 자신의 정권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해산 이후에 12월 21일자에는 공무원들에게 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등교사 지침에도 헌법재판소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네요. 잘 살고 있겠죠, 뭐.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얼핏 주변 지인한테는 밝히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진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 틀림없이 정치공작의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이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드러나면서 그 전모의 아주 일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업무일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들이 청와대를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그래서 이제 그 좋다 그럼 자연 이정희로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혹시 저자 이정희로 모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을 이거 썼대요. 이 책을. 다시 시작하는 대화. 책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본인이 대표였던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있잖아요. 해산. 김영환 다이어리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거기 봤더니 헌재 해산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나온 거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전에도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얻은 정보인데, 실제 그 일을 겪었던 사람으로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밝혀두고 싶은 몇 가지 지점이 있으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근데 그렇게 바로 훅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얘기해놓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집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종북몰이가 바로 그 전모가 그 업무일지에 일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지난번에 김재현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2014년이죠. 2014년 8월 25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서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아로는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했던 것이 이제 기초가 흔들리게 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법무부 TF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마련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연내선고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메모와 함께 통합진보당 판결 연내선고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